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맨 처음에 이제 지훈 스님께서 혜수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호랑 기사님 제가 예, 노선님께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 두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이 중론의 가르침, 중론이 수행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공성이 어떻게 수행에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만일에 이 중론의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단지 이게 탁상 공론에 그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신성을 제대로 밝힐 수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든지 궁극적인 것을 알려 그러면은 결국 이게 이제 수행으로, 명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이제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불교나 그리고 테라바다의 노서에 보면은 삼법인에 의해서 삼해탈문을 얘기합니다. 재행무상 모든을 변한다는 이 여기에서는 상이 없는 무상해탈문을 쓰라고 있고, 일체계고 모든 괴롭다 하는 데서 원함이 없는 무원해탈문을 쓰라고 있고, 무아에 대해서 재분무아에 대해서는 바로 공성해탈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성에서도 공성의 세 가지 해탈문을 쓰라고 있어요. 똑같이 공성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을 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똑같아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삼법인의 삼해탈과 중론에서 의한 팔구중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공성의 삼해탈문하고 각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은 이제 왜 하느냐 이러면 앞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기에 저기 오신 분들도 그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단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면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자비성사는 자비성 명상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르쳐보라. 안녕하세요. 이런 조금은 되죠. 자비선 회주스님께서 여기 참석하신 불자님들을 위해 여기 질문하신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 부처님 말씀 역시 간접적으로 다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 공성을 깨닫기 위해 설하신만 그것뿐입니다. 예. 그 종론이라고 하면 틀린 말로 우마, 이 종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상정하고 단정에서 벗어나다 말한다고. 쌍견이라고 하면 항상 있는 것, 항상 있다는 쪽으로 빠지면 상정이 빠지는 것이고, 단정이라고 하면 항상 있는 거 아니면 항상 없는 것. 예, 항상 없다고, 영 없다고, 아예 없다고 하면 단정이 빠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 없는 거 아니다. 항상 없는 거 아니다. 예, 그리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중간에
머물기 때문에 종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단열심정에서 무한히 비선심, 예, 눈도 없다, 코도 없다, 혀도 없다, 몸도 없다라고 할 때 영 없는 것, 아예 없는 것, 아예 존재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 단정이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예 뭔가 큰 위험이라고 할까요?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가르쳐요. 아니 런지지 왔어요. 대쇼는 투디어 코리아 투 유로 런지지 동안은 대답이나 좀 런지 되게 좋다는 런지지 동안은 다고 그래서 되네서. 예, 우리 티베트 돈 판례 신정에서 보시면 랑신기 똥마 하면 자성어로 비어있다 또는 자성어로 성립되지 않다, 또는 그 자치성에서 존재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무한히 비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이 눈 그리고 코라든 그런 아예 없다 그런 설명이 아니다. 아니 런지지서 롱미팅에서 디 메시아도 가자 민국 남성 뭔가 12월에 디노네 참제는 고 가르쳐고 지 스탠더드 체크원이야. 디 런주 타바스야 지금 디야 약속. 예, 자치성이 없다, 자치성은 성립되지 않다라고 할 때 그 같은 내용일 때 그 표현은 여러 가지 티베트 말로 있다고. 그 중에서 큰 스님께서 이 랑수기 투바를 하면 스스로 자치 내에서 성립 되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인의 둘이 정말 예,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마음이 잘 새겨지기 바랍니다. 마로가 지금 라우종제 아니 뭐지 아니 기가 친구도 더 친구지고 친구 유에는 대충들이 고아때야 약속이 있어. 근데 송은 뒤에만 오신 것도 라우에 그냥 엄마고 몸을 따지고 아니 난다 엄마한테 힘주체 우리 여가티 많이 줘도 된다니 송교 거리오니 잠시 유차가 있어. 또 토만 줘도 뭐 그거 고전으로 넣어. 큰 스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시고 이 나이까지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대로, 그리고 티베트의 여러 큰 스승님들께서 이 아까 말씀드리던 이 스스로, 티베트 말로 하면 이 축토기 주바라고 해요. 한국말로 이 번역이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스스로,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예 없다. 그것이 종합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론의 해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리고 큰 스님께서도 자기 스승님이신 아주 중도교를 모시라고 큰 스님 계십니다. 그분께서도 이 속독교주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예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 없다라고 그 표현이 가장 공성이 맞다고, 공성이 하는데 가장 잘 이해할 도움 되는 표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 스님들 저한테도 여기 동료분한테도 이 송가포 스승님께서 어디 페이지에서 나오는까지 다 보여준다고. 여러분 그 공성, 무자성, 무아, 실체가 없다라고 할 때 아예 없는 거 아니고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성립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바로 공성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큰 스님도 한때 이 자치성,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할 때
나의 몸도 아닌 나의 마음도 아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 바로 나 없음 무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책이라고 하면 책 껍데기도 책 아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이렇게 보면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치가 없는 것 그런 것이 용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성 중론 그 정도가 안 되면 이거는 누구나 그냥 설명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성이 깨닫기 어렵다 알기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거하고 무슨 된다고 선생님께서 예전에 미국에서 많은 대중들의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떤 학생이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어렵고 알기 힘든 그 공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거 말도 나왔다고 나중에 그 선생님도 책 보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성을 이해한다면 공성을 부정하는 거라고 공성을 잘 이해하는 거 아니고 이거만이 공성의 정확한 개념, 정확한 정의가 아니다. 공성이라고 할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 용수보살님이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 어떤 한 존재도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결국 찾을 수 없는 그 공성이라고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공성에 대해 잘 못 이해라고 큰 스님도 한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 차례로 용수보살 그리고 송가포 스승님께서 쓰신 해서 그런 거 보니까 이러한 견해는 공성을 파괴시키는 것이지 공성을 체득하는 끼우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림리에서 염두를 아니 이치 초리라고 그래.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 인과 그런 믿음이 점점 더 소퇴라고 할까요? 줄어진다고. 제 가르쳐도 가까이 오면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 다 생각뿐입니다. 다 이 망상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인과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 때 뭔가에게 의지한다. 그 연기법이 더 이해가 더 끌기 하면 그 스스로 존재하지 않다. 뭐 실체가 없다라는 그 말이 연기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이 집도 마찬가지, 방도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니고 기공이라든지 기초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고. 대면은 나다코 우마를 람경 몸을 걸어본 체인기를 자신 람경 몸을 농창게 그 개발지를 네, 여기 신조선인 종론에 대한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고 지금 보니까 달리 예, 나간다고? 저희도 참 공식 땡종 많이 중간 여부 많이 있어요. 찍으라고. 예, 용수보살님께서 연계하지 않은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다고. 어야. 이제 똥바 많이 중간 여부 많이 있어요. 똥바도 떠다니는 맨페이지 고는 측면만 좀 매가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지 않은 존재,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하지 않은 그러므로 공하지 않은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연계하지 않은 거 어떠한 존재도 없다 하면 아예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공하지 않은 어떠한 존재가 없다. 다 연계하기 때문에 다 공이라고 하는 거지. 공이라고 하면 아예 없는 거. 뭐 이렇게 따져보면 뭔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것만 아니라고. 제가 선생님께서 종론, 연기, 공성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큰 스님께서 100% 그거 참석하다고 그거 참 좋은 말이라고 그거 맞다고. 공성이라고 할 때 아예 뭔가 아무도 없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연기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연기법 뭔가 실체가 없는 아예 없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반야심정에서 무한히 비선신 앞에 다 공하다 없다고 설명하고 뒤에
의지해서 마음이 머물러 마음의 장애가 없어진다라고 하고 또 3세의 부처님도 이 반야 바람일에 의지해서 설명하셔도 그 말들이 다 모순, 다 어긋나는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문제 있다고. 아니요, 그래. 관례신경 맨 뒤에 그 의지해서 마음이 머물러 장애가 없어진다 그 한문을 묻지만. 뒤에서 또 띵거 랑시 동안는 거 영타고 이제 따고 오세요. 띵이도 잘 양부 이거 보면. 관례신경 처음 시작할 때 자체로 자성으로 해가지고 다 온다 하고 맨 뒤에는 연계법으로 다 존재하다. 자성으로 자치성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그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계법으로 다 존재한다고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예전에부터 있었던 그 논쟁, 그 소승 테라바다 하신 분들이 대성불교는 아예 부처님 말씀 아니다. 관례신경은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례신경에서 다 온다고 말했다고. 그 부처님께서는 그런 다 온다고 말하신 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공성에 대해 잘 먹이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큰 스님께서 이 테러바다가 그 주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 그 불교식으로 대답할 때 유시학과의 입장에서 대답하는 거 하고 중간학과의 입장에서 대답하는 이런 대답이 두 가지 있다고. 큰 스님께서도 오늘 이 토론에 이 종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큰 스님 유시사상은 잘 모른다고 그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한국 부처님들이 그리고 한국의 유시사상하면 이체유시조라고 해가지고 유시에 대해 엄청나게 그 중요하게 느낀다라고 그것은 그러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부처님들에게 스님들에게 그 유시에 대해 묻고 싶지만 하지만 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수보사 그리고 원칭 밴드까지 원칭 보사의 종론 그런 걸 통해서 이 학문적으로 배우는 경험은 있지만 실제로 공성을 깨우치셔가지고 이런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는 그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49일 동안 법문 안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섭식줄제 몇세 두 번째 하면 섭하면 아주 깊고 그리고 희응에서 벗어나 그리고 정광 몇세 그리고 무의법 강로와 같은 법을 부처님께서 전달하셨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드려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그 깊은 숲에서 가서 부처님께서 설교 안 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계시겠다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성불을 하시고 바로 설교 안 하시고 그 부처님께서 깨닫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 말해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성은 그렇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조차도 바로 설교 안 하시고 조용하게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팔도 아니 머리도 아니 이런 다 분리시켜가지고 나오다 이 정도 모아 공성을 하고 말한다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누구나 별로 공부 안 해도 이거 쉬운 거예요. 이거 알아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그 양수토가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저런 그렇게 잘로나 스스로 양수토가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말로 옮길 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스스로 이 비유를 보시면 더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나무를 처음 심을 때 그냥 땅 파고 나무 심고 그냥 스스로 쓰지 못하잖아요. 주변에서 다른 나무로 그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처음 심는 나무가 이거 보면 여러 가지로 이거 보호해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쓰지 못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로 보잖아요. 나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될 때 그런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두 가지 차이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다 스스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큰 나무도 아까 처음 심은 나무와 마찬가지 스스로 쓰는 거 아니고 뿌리라든지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해서 서 있는 거지.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스스로 자체 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 착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켜가지고 결국 윤회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할 때 스스로 독립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큰스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큰스님 일어나실 때 양조 시저 스님하고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쓰지 못하잖아요. 양조에 있는 시저 스님하고 저는 스스로 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따져보면 시저 스님도 저도 역시 스스로 써 있는 거 아니고 뭔가 의지해서 어떤 존재에게 의지해서 써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 자체 내에서 이런 거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자신이 저를 또 라파리 거는 참모는 제출을 참모도 또 가와 머타발이 뒤는 노진이 근저런 로야도 라파리 뒤스기 나하고 신로야 뒤니 제제제제제 위근 도마정 이거 참모도 뒤또 보고요. 단다요 되는데 또 라파도 또는 제제제제 제가 뒤 남제를 나 세진을 나 롱치통 그 밑에 롱치통 그래서 저 레디고를 어디 아니 디거통 맞아 또 보고요. 참모도 뭘 예, 간추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무도 비유했어요. 큰 스님도 비유했어요. 이거 뭔가 누구에게 의지해서 써 있는 거. 우리 또 따져보면 의지해서 써 있는 거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체 내에서 써 있는 거 아무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 거친 의지하는 방식으로부터 점점 미세한, 아주 미세한 의지하는 방식까지 여러 가지 있다고. 무상도 마찬가지. 1년, 10년 이런 오랫동안 변하는 거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찰나의 변화는 아주 차근차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미세한 무상은 생각해서 또 이해해야 하는 부분가 있다고. 마찬가지 공성이라고 할 때 바로 연기,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 그 의지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의지하는 그 방법이 거친 의지하는 방식부터 미세한 의지하는 방식까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성, 공사상, 전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다 안에 체리바토고 뒤차를 그게 지금 아주 하고 오요. 과학자들이 미세한 무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얘네 땡들리고 그도 가려 노를 가를 때시 뭐비들이 노를 맞춰 하면 거기 고조 때사도 따따따. 과학자들이 휴대폰이라고 하면 안에 미세한 의지 관계들이 또 잘 알고 있다고. 자 맞춰면 이제 잡았더니 누스는 정보를 묻히고 배치라고 배. 예, 나래랑 선생님께서 과학하고 우리 교육하니 이 영의법, 그 공성, 영의법 의지 거기에 대해 공통점이 있으니까 대화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서로 이런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 과학자들이 진짜 생각 있는 과학자들이 미세한 무상하고 미세한 공성 깨달까 말까 하고 있다고. 깨닫는 하고 가깝다고. 그리고 여기 회주스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첫 번째 질문, 아까 공사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 수행하고 연결하는지에 대한 말씀, 아까 이 공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연기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과를 철저하게 믿게 된다고. 우리가 한 생에, 이 생에 사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고 있다고. 마찬가지 인과를 존재하기 때문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후생, 다음 생도 있다고. 인과를 절대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금생만 생각하지 않고 내생까지 생각해야 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육도의 모든 중생 생각하는, 이렇게 공성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인과를 순조롭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믿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큰 스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 소투기주가라고 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우리 생각이 어떤 한 사물이나 대상을 바로 볼 때 스스로 존재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만약에 그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친구라고 너무 저한테 너무 좋은 친구, 제일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믿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지고 저한테 해를 이렇게 깨칠 때 이때까지 제가 믿고 너무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친구에 대해 집착이 절대적인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지고 이 친구에 대한 집착이 줄어지고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길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친구라고 하면 절대적인 스스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존재도 다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착각하고 있다고. 예. 저렇게 발생했는데 용 먹는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아마 많이 해본 적 있을 거예요. 큰 스님께서 아주 이 쉬운 말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경험 아마 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처럼 지금 자기 목적이 있어서 자기는 그거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해주다, 나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말 안 듣다고 자기 그 고집대로 그 좋은 친구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처음에 그 사람 친구 볼 때 하고 그때 그 친구를 볼 때 스스로 존재하다 그거 아마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나중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예, 처음에는 헤어지기 떨어지기도 차가 떨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도 나중에 꼴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스스로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자기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이유로 이래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지 않다. 그 비유를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공성을 인과를 더 굳게 더 잘 믿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하고 공하다고 인과를 무시해버리면 공을 잘 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예. 그 사람에게 잘 해야 된다. 그 사람 나한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아니고 인과의 법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인과 법대로 일어나고 멸하기 때문에 이 공성을 이해함으로써 인과를 더 믿고 더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불교 사대학과 가운데에서 유식, 경량부, 입제유부도 인과를 말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지만 그 속소 밑에서 스스로 존재하다라는 잘못된 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일시적으로 인과 인정하지만 도움되지만 깊이 들어가면 불교 유식 학파 아래에 있는 학파들이 인과를 정확하게 그렇게 주장하지 하지 않은 것과 같았고, 인과를 제대로 주장하고 받아들이려면 이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한 그 스스로 있지 않다라는 그 공성 바탕으로 인과를 말하면 인과를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잘 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 이 공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과를 바르게 쓸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내 이야기만 해버리면은 뒤에 저 질문자 굉장히 많거든요.
이주월 내지는 콘서 제발 내용 적어보고요. 내가 좀 맞죠. 내일 하루 있어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내용에서는 나 저러 그때 그게 처음 씹을진 동좀 컨스님께서는 회수 스님이 그 질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네. 다른 애들 왜냐하면 몸만 맞춰 그렇지. 미안하지만 곧 뽑혔어. 컨스님께서 여기 신 교수님도 아주 훌륭하시고 하지만 그 교수님은 교수님이잖아요. 네. 교수. 여기는 우리 스님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하고 교수님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약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쪽에는 논란을 하셔야 돼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그런 거 중요하게 그걸 생각하고 네. 우리는 그 물건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네. 그 물건 그렇게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네,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 바로 보는 그 관점하고 그쪽에서 이런 연구하고 말하는 그런 관점이 약간 다르다고. 이런 물건을 고를 때 이거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젤라프랑 개지금. 제마다 딩내나서 찌찌찌게 너무 링만 찌게 찌샤요. 이 물건 좋다고 오래됐다고 뭐 이렇게 써 있지만 그래도 물건 자체가 좋아야 된다고. 고등한 이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성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수행으로 우리가 연결해야 된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그리고 해탈산문도 이 불교 4대 학파 가운데에서 각 학파마다 그 해탈산문에 대해 전입 입장이 조금 좀 다르다고. 그 중간 학파 입장에서도 그 재무상한 부를 때 바로 볼 때도 해탈산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다양한 그 설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거 다 간추리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볼 때 집착을 음식에 대해 식탐이라고 하잖아요. 집착을 일어날 때 음식 그 자체가 예쁘고 맛있고 그런 면에서도 집착이 일어나고 그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 그 원인 그 재료상에서도 우리가 집착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식 먹으면서 소화시킬 때 뭐 나중에 몸이 건강이 좋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집착을 일어나고 있다고. 그 세 가지 모두 다 공하다고 표현하기 위해 해탈삼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대 학과 밑에 학과들이 말하는 것이 조금 거친 알추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배주스님의 답을 그 가르치는 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야. 교수님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본서하는 거가 관시제품. 관식품은 임무하고 같이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거기에 대해 건스님께서 답변 종로는 해석 하나뿐만 아니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어떤 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종로에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그것은 말씀 못 드리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관시점통이라고 시간은 이 인무하고 아궁, 법궁 두 중에서 시간 이 공함은 법궁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정도 말씀 못 드립니다. 컨스님께서 그 종가바 스승님에 대해 종론의 해석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는데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임무와 아공을 설명하는데 종류는 18품, 그리고 18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기 위해 9품, 10품, 11품, 17품까지 나오고, 남은 그 품들이 그 법공 시작할 때 종류는 1품으로부터 법공, 법무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신교수님께서 이 종론 27품 가운데 25품까지 대성불교하고 연결하고, 마지막 26품하고 27품은 소승불교하고 이렇게 중국이 핑가라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대성소승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견해, 사상, 견해상에서 대성소승, 또는 행의 상에서 대성소승,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소승을 나눌 수 있는데, 신 교수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거기 핑가라 거기서 말씀하신 그 대성소승은 그 어떤 관점에서 하는 것이어서 시간 별로 없으니까 권스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소승이라고 할 때 이 학파, 종이 불교 4대 학파 이제 얘기하잖아요. 불교 4대 학파의 가운데에서 대성학파하고 소승학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도 닦을 때 수익면에서 소승하고 대성,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소승을 나누는 학파 면에서 보면 바로 본다면, 보선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수익해가지고 결국 깨달음, 그 해탈, 성불까지 가는데 자세하게 말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그 경제도 보고 있다고. 거기에 뒤에 따라가서 나름대로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학파는 설예체이고 정명부라고 해가지고 소승학파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더 깊게 더 넓히면 그 유식 중간에 대승학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가서 고려야도 법아도 정말 실질 좀 놓길래 어디서는 대체 막을 수 있어야 대인 언어가 나오더라고. 그 정말 대체 몇점 담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열정을 인정하고, 한국도 우리 티베트도 다 대성불교라고 반열정을 인정하고, 또 밀교까지 인정해가지고 대성의 대성이라고, 대성불교라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소승학파에서도 보살도 인정하고 부처님도 인정하다고, 부처가 되는 길도 있고 보살도 없는 거 아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성소승은 학파, 이 설리체부 정연부 소승학파, 유시 중화학파, 대성학파 그런 방식이 있지만, 진짜 소승은 나 혼자, 나만이 위해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는 소승이라고 말하고, 나만 아닌 주변에 있는 육도윤회 모든 종생까지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이타행하기 위해 도 닦는 수행하는 자는 대성이라고. 진짜 소승 대성은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또 다시 요약하면, 자기 견해는 소승 견해 있지만 대성의 길, 대자비 보리심 닦고 있는 대성 수인자도 있고, 대성 수인자인데 견해는 소승이 이렇게 사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견해상에서는 소승이 있지만 수임면에서 대성, 수임면에서 소승인데 견해상에서는 대성,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있다고, 사구 있다고. 건설님께서 한국 오시면서 진짜 한 명이라도 이거 티베트 논리 그 삼구 사구라고 있어요. 견해상에서 대성에 속하지만 수임면에서 대성에 속하지 않은, 수임면에서 대성에 속하지만 견해상에서 소성에 속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포함되고 여기 안 포함되고 여기 포함되고 여기 안 포함되고 둘 다 포함되고 둘 다 포함되자는 그런 사구라고. 예, 사구. 네 가지 이렇게 구라고 사구. 이 아주 중요하다. 예, 월칙보사 그리고 용수보살님 같은 경우는 견해도 대성이 견해, 수행도 나 혼자 말고 일체 중생 위에 큰 마음을 내고 수행하신 분. 두 관점에서 다 대성이라고. 견해상에서도 대성, 수행 면에서도 대성. 예, 나도 전에 집이 오면 나도 제자 점자 뒤지 마 예세 나오려. 견해 면에서 우리 모두 다 대성이라고. 대성이 견해 공사상이자 관리신자 하고 있지만 수행 면에서 우리 다 대성 아니라고. 소속과 혼자 중심으로 하고. 진짜 말해. 견해는 소성이 견해 갖고 있지만 모든 중생, 육도윤회 모든 중생 생각해가지고 일체 중생 외에 큰 마음을 내는 부르심 일으키신 그런 수행자 있다고. 그런 수행자는 견해는 소성이 견해 갖고 있지만 수행면에서 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디지핀 견해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종론에서 이 공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배송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론에서 공을 설할 때에 한 가지 논리만으로 설하는 거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논리로, 예, 수백 가지 논리로 이 공을 이렇게 설하고. 신 교수님께서 그 오전에 거기 월칭 보사하고 종가보 스승님께서 구체적이면서 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선입견을 더 늘어나는 것처럼, 또는 이 상정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주장도 이런 희론이, 예, 희론이 빠지고 상정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월칭보사 종가보 스승님뿐만 아니라 아까 호국 문정이 그 정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 역시 그 공성을 깨우치기 위해 중생들이 여러 가지 방편과 수백 가지 논리로 이 공을 깨닫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다면 부처님 역시도 그 희론하고 그 단정이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교수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말들 많이 나왔다고, 지금도 있다고. 도대체는 상제 나제 그 같은 게 좀 매월 상제 그 배추 뭐 치고 야채제도 송사를 제가 뒤에 능시 그 안에 그 뭐지 또 맞죠 심지어 맞죠 저자를 빼잖아요. 저자 뒤는 짜완 라당 만다 배 거기 요지 뭐지 어디 능시 그 상제 뒤 소요. 그 상제 그 발을 강게 되니 지금 가르이나 성도 그저로 그 집어 말해 되는 성게 뭐예요? 신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런 견해로 딱 맞다면 부처님 역시 이 희론에 빠지는 거. 부처님께서 8만 사상 법문, 천억 많은 법문 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더 희론에 빠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큰 공장에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지해서 신발 사이즈가 여러 가지 딱 하나만 만들면 안 되잖아. 물건 하나만 만들면 그 공장에서 물건 하나만 만드는 거 아니죠. 다양한 그것도 여러 가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필요에 의지해서 이 장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생들이 생각, 습관, 근기 여러 가지 의지해서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다양한 법문을 하는 그런 개소. 만약에 부처님 그리고 용수보살님도 이 희론에서 희론에 빠져 있다면 용수보살님 중년의 첫 구절에 부처님 찬탄송에서 희론이 정멸함설하신 희론이 희론을 벗어나다 이 말하고 자기네 희론에 빠지는 이거 뭐 깊고 심오한 내용이라고. 그 희론에서 벗어나다 할 때 공성을 단지 깨우치는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현실 보듯이 공성을 직접적으로 깨우칠 때 어떤 한 희론도 그 자리에서 다 벗어나는 없는 그런 깊은 얘기지.
그냥 단순히 이 기론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딱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신 교수님께서 오전에 그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한 단박 예, 교수님부터 들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기 여기에 지금 통역을 도와주고 계신 소남 스님 께서 한국 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5분 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예. 1분도 안 걸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러고 실제로 말할 때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잘 들으십니까? 네. 예, 저는 제 뭔가 한국에 지금까지 11년 정도 되지만 아직도 많은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합니다. 한국 속담이 있어도 대덕하지만 해도 철덕하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제 경험 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교수님께서 큰 본문을 하셨어요. 통역분께서 자세하게 번역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요약해서 여기 세 페이지 정도 여기 해가지고 요약했어요.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먼저 안녕하세요 다시들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 말 이유가 있다고 아주 좋은 뜻으로 여기 모이기 때문에 이 인사말을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 동기를 청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 마음 동기를 청정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 먼저 상주의하고 불신이 그런 마음 동기를 일으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상구이라고 할 때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가 불가사의 공덕이기 때문에 한국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구이하게 되면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보리심은 대상 일체 종생, 통로여는 모든 종생에게 이타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종생이 소자만큼 종생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보리심의 공덕도 헤아릴 수 없다고 이거 강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큰 복을 부처님에게 구이하고 일체 종생에게 그 이타의 그 큰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그 큰 도덕을 살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구이와 불신, 마음 분리를 청정하게 닦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리고 구이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님은 또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그런 자세처럼 부처님은 선생님처럼 우리는 학생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지식들을 배워가면서 그 부처님 더 닮아가는 그런 수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애하는 방식이라고 그러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께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번 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오늘 여기 자비선사 이런 게 성스러운 도랑에 이 많은 사법대중들이 다 함께 모아가지고 이 토론의 공덕으로 일체 종생이 이것 되하소서라고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의 종생들이 고생할 때 우리의 죄를 물러 씻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 짓고 받는 그 고통을 부처님이 자비의 손으로 이렇게 뺄 수 없다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체득하신 그 자비, 지혜, 그런 공덕들이 우리한테 선물 주듯이 이렇게 베풀 수도 없다고. 오직 이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법을 설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만이 부처님께서 우리 종생들이 고생하는 방법을 하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대바대를 돌았어요. 부처님께서 공성을 바른 진리를 설함으로써 우리 종생들이 육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공성을 이해하면서 이 한국 나라에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대상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공성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참 틀리지 않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이 한국 본사님들이 이 마음속 깊이 수위 참가하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그 대상 공성을 부처님 가르침이 그 정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공성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방편, 수백 가지 논리 통해서 이렇게 공성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리고 해달삼문이라고 하지만 이 결국 이게 불이문이라고 이런 한국이 그 말하잖아요. 불이문. 예, 불이문이라고 해탈의 문은 오직 하나다라고. 그러면 해탈 삼문이라고 할 때 문 세 개 있다고 하고 또 문 두 개 없다 이렇게 하면 그 껍데기만 보면 모성처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해탈 삼문이라고 하지만 그 세 가지 문은 요약하면 공성의 문 하나라 그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해탈 삼문에 대해 첫 번째 자치, 아까 음식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우리가 집착의 대상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집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첫 번째 해탈문, 이 공해탈문, 예. 그리고 두 번째 무상 해탈문이라고 할 때 여기서 무상 상자는 선생님께서 이유로 여러 가지 우리는 이거 좋다 왜냐면 이거 때문에 이런 이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음식이 맛있다, 몸이 좋다 왜냐면 제가 좋은 거 썼다, 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건강이 좋다, 오래 산다, 혈압이 잘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이유 해가지고 이 음식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고. 그거 제가 하기 위해 이 무상 해탈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원 해탈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르는 것, 이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 해탈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거 모두 다 우리가 집착하고 본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해탈삼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 보살님께서 영업견화 머리직소라라고 건너던 이 모든 이 허물들이 다 이 아상 나라고 실지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이 생사, 윤회, 그리고 생로 병사 이런 모든 허물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이 교육이 나라 발전하는데 교육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도 만들고 이 교수님, 선생님들이 엄청난 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두 다 나라 발전시키기 위해 온 국민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 그런 방법을 하고, 부처님도 마찬가지 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 나라만, 이 국민들만 말고 이체 중생, 그리고 금생 말고 세세생생, 성불하기까지 그런 큰 긴 목적에서 설하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거기에 큰 스님께서 2008년도 한국 오실 때 대사관에서 그 영사님인지 대사관인지 잘 모르지만 인터뷰하신 분께서 중국이 진짜 바쁘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전, 세계 강국 되는 것처럼 종교면에서 세계 강국가 될 수 있는 이런 티베트 불교, 티베트 덕이 있는데 그거 전전에 모시고 잘하면 종교면에서 세계 1등 최고 될 수 있는데 그거 모르고 티베트 사람들이 진짜 바쁘다고 이렇게 한국 대사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뭔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편스님께서 여러분이 새로운 뭔가 여러분 전혀 듣지 못한 알지 못한 새로운 것들의 말씀 들이 바가 없다고 우리 서로 이렇게 토론 통해서 교수님도 도움되고 여러분도 도움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자유가 있다고 우리 티베트는 자유가 없다고 티베트 사람들이 티베트 위에서 뭔가 말하면 바로 잡고 감옥하고 죽기까지 지금까지 천억이 많은 140명이 소신 공양하고 이런 했는데도 중국이 지금 아무렇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티베트의 부주는 아주 울진이라고 하고요. 원 부주가 대대로 있는데 그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자유가 없어서 여러분의 나라에 이게 물질 면에서 과학 발전되면서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다 공부되신 분하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 있고 이렇게 좋은 조건들을 갖출 때 이 부주를 더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때 예전에 분들은 그냥 신앙적으로 절을 다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걸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 신앙만으로 우리가 버틸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도 자식이 자기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이렇게 자기도 공부 잘하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이 좋은 말들이 해가지고 좀 더 풍기는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과학자가 이 물질만 말고 지금부터 과학자들이 이 정신세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 관찰이 분석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불주로 돌아와가지고 인도남부의 집도 짓고 이런 과학들이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시작했다고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첫 번째는 이 전생 다음생 있다면 저 인과에 대해 두 번째 이 공성에 대해 이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전생 다음생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살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공성에 대해 아까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지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래나무 조자님께서도 이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직접 단지 나를 존경한다고 내 말을 받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불이 태우고 자르고 문제가 보듯이 부처님 말씀조차도 이제 분석해야 된다고 살펴야 된다고 이렇게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이렇게 따라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아까 그 전생 다음생 인과 공성 그 내용들이 현천 비현천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대상이 아닌 비현천 좀 더 관찰하고 생각해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전생 다음생 있다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이치대로 따지가지고 있구나 없구나 이거 공이구나 실체가 없구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구나라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현천 이 정세 다음세 그리고 공성 그런 것들이 이해하기 위해 확실하게 깨우치기 위해 논리를 잘 배워야 된다고 논리의 그 근거 없이 그냥 말로만 공성하고 전생 다음세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없다고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 아주 중요하다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논리는 한두
2시간 안에도 배울 수 있다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나는 나이 있다 바쁘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거 나는 논리 뭐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스님께서 여기 도달 안에도 여러 스님들이 제가자들이 만나면서 이 한 명이라도 이거 논리를 좀 더 이해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이를 가르치고 1시간 2시간 많이 논리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거 발전 어느 정도 시키는지 아는지 각자에게 달려있지만 기본적인 한 2시간만 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깨우치기 위해 반드시 논리가 필요 있다고. 전생 다음 생 확실하게 있다고 확신하기 위해 논리에 의지해야 된다고. 큰 스님께서 이 간절히 한국말이 간청이라고 하잖아요. 간청 소화되고 여러분에게 이 논리를 잘 배워가지고 지금 과학자가 구조에 문제적인 전생 다음생 공성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넘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리를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과학자가 이거 뭔가 꼴때 자기 후손들에게도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 다음 말 하면 저도 이제 땀 많이 나와요. 아무튼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자비선서 이 자비 민상을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큰 스님께서도 충분히 참당하고 있다고. 자신이 자비라고 할 때 자는 연민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연민심이 강하면 이 분노, 이 화면에서 멀리할 수 있다고. 연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따뜻하면 클수록 그 사람은 누구의 화 넣는 거 많이 줄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자의 마음과 그 비심, 남을 이 동고동락이라고 한국말에 쓰잖아요. 동고라고 할 때 비심이, 동락이라고 할 때 자신이, 예, 동고동락 이렇게 자기 마음이 이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현생도 행복하고 다음생도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도 행복해지고 남을 주변 사람들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이 자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예,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 남은 내용들이 다 아까 말씀을 했던 것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로. 아무튼 큰 스님께서 제가 아침 말씀하신 것들이 다시 조금씩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그 본문의 내용을 초등학생님께 설명을 드려서 유창한 한국어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남스님께 지금 1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 불자들이 그러니까 중간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본인의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큰 스님의 법문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질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마지막에 그 손학스님께서도 그 요약해 주신 부분, 이제 아침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이제 중간 사상을 사상, 즉 다시 말해서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논리라는 것, 이치라든지 이러한 그 논리와 사고 체계를 중심으로 인해서 공성과 연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는 그 해오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어떤 공성에 대한 깨침, 득오라는 경지를 맛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같은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유로 공성과 연기를 이해하는 것도 수습하는 것과, 즉 이제 명상을 통해서 공성을 실질적으로 득오하는, 체득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득호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잘 들리시죠? 네. 큰 스님께서 우리 티베트에서 늘 여기 한국에서도 쓰고 있지만 문사수, 문사수 하면 대상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도 그 중에서 하나죠. 공도 문사수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익혀야 된다고. 처음에 공이 이렇게 문 걸음으로써 공에 대한 이 대충 공은 그렇구나라고 대충 이해하는 그 이 토대로 해가지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해가지고 나중에 확신이 얻을 때 사해라고 해요. 사해. 그 사해 공성을 확실하게 이렇게 깨우침으로 그걸로 만족하고 마무리는 거 아니고 그거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명상, 수습이라고 해요. 대개도 이 공부라고 할 때 익숙해짐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추리면 처음에 듣고 들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이해만이 다 아니고 또 듣던 그 이해하고 있는 그거 또 정진보고 성립하고 확신이 얻도록 여러 가지 차제로 반복해서 그 살피는 그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해라고 문해 사해 사해의 정지에 오르면 그 다음으로 이 공성을 본격적으로 명상, 공성에 대한 본격적인 그 썩들이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수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사수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문사수 안 하고 공하다 하면 아무 없다 뭐 이렇게만 그냥 앉는 그 모습만으로 공성을 명상한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꼭 그 문사수의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공성을 제대해야 된다고. 어떻게 전부 누구? 이거 아주 공성을 쉬운 내용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말로 공하다 실제 없다 그것만으로 공성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를 들면 법원 유죄 무죄 이렇게 판사가 판단할 때 아주 멀리 아주 이 도둑이 이 나쁜 짓을 뭐가 죄가 있으면서 그거 아무도 티 나지 않고 누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거 죄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증거 원래 이렇게 변호사하고 검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공성도 이 이치로 이 실제로 없다라는 그 옵성을 여러 가지 이런 통해서 무사수 통해서 깨우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이해 못한다고. 그리고 아까 앞에 지금 생각났는데 술이 안 좋은 술 마시면 몸이 해로운 거 알면서도 술이 끊는 걸 바로 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 아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술 중독된 사람이 술이 나쁜 점 있다 몇 가지 몇번 나쁘다 몸이 해롭다 이런 말 몇 번 해가지고 술 중독이 끊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끊기 위해 술의 허물점들을 또 알아야 되지만 그 끊기 위해 여러 가지 반복적인 그런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술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것까지 그건 어떤 예, 아주 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지, 몸의 아르스금, 뼈리스금들이 이거 다 맞다 이러고 하고 있다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참 무죄입니다라고 이러고. 그 월칭보살, 용수보살님들이 검사의 역할을 해가지고 법에다가 너는 죄 있다고 여러 가지로 이런 논리해가지고 내 생각이 틀리다. 이거 무죄 아니다. 유죄라고 틀리는 거라고 착각라고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 방식으로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되니 가본 되니 공부를 예, 공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그거를 섭부로 드리는 과정이 문사수. 예, 권수님께서 우리 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한 가족, 너무 친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말씀드리자면 티베트 말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공성을 깨우칠 수 없다고. 이렇다면 이 양팔이 없는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 정비하라고 할까요? 산에 팔이 없으면 이거 뭐 올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공부가 없으면 불교에 대한 정확한 그 공부에 충분한 공부가 없으면 공성을 깨우치. 사고철 김치군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다 현대적인 공부가 다 되어 있다고. 그거 조금만 이 불교적인 논리로 이렇게 바꾸면 이미 여러분 다 공부가 되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현대적인 그 대상의 바탕으로 공부하잖아요. 그 대상만 이치만 조금씩만 바꾸면 이 불교적으로도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잘 그렇다면 이거 논리 조금만 더 논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길 건널 때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 불하고 초록 불. 그 빨간 불 쳐 있을 때 빨간 불이 있을 때 그 이후로 가면 안 되잖아요. 초록 불 켜면 그때 우리 가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 빨간 불 켜도 갈 수 있고 그 갔다가 차로 싸고 날 수 있다고. 모르면 그래 알더라도 그 위치 빨간 불하고 초록 불이 빨간 불 켰을 때 가면 안 된다. 초록 불 켤 때 가도 된다. 그 위치를 모르면 그냥 불 켜 있다 그만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와 마찬가지라고. 그 논리의 위치는 이렇게 빨간 불 켰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가면 저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치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공하다, 공성다, 연기다라고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고. 다 들리지래.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의 이제 그 중간 그 공사상을 논리와 사고 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태호의 수준에 머무는 것인데 실제로 득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방금 손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베트에는 그것이 어떤 대상이건 간에 문사수라는 어떤 차제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오의 수준이라는 것이 문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오를 통해서 확진한 그런 대상들을 거듭해서 닦아 나감으로 인해서 수습을 통해서 확연한 어떤 득호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성을 사유하고 닦기 전에 자비심이라든지 보리심, 출리심, 아마 강편에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먼저 닦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먼저 이제 공성 이전에 보리심이나 출리심에 대한 그런 수행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공성을 닦게 되면 오히려 자비심이나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우리 티베트말로 하면 왕률이라고 두 가지 수행자 있습니다. 왕률이라고 하면 좀 똑똑한, 좀 지혜로운. 이근. 날카로운 이자를 써서 이근. 그 뜻으로 하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똑똑하지 않은 이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똑똑한 대승의 제자는 먼저 공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공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무지무명 때문에 연애하는, 자기도 연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출리심 일으키고, 그 또한 똑같은 이치로 다른 종생들도 그 무명 무지 때문에 연애하고 있는 그 시에 대해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출리심, 보리심, 자비심, 보리심 이렇게 공성을 먼저 깨우치고 출리심, 보리심 닦는 경우도 있고, 또 똑똑하지 않은 대성의 제자는 출리심하고 보리심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공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 스님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왕주라고 할 때 믿음 중심으로
살피지 않고 따지지 않고 뭐 말하면 하다 말다라고 믿음 중심으로 믿음에 따라가는 수행자하고 또는 뭐 말해도 이건 왜? 뭐 때문이? 이런 이유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따지는 그런 거 똑똑한 대승의 제자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재미 가는 동안 또 좋겠지. 지금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리심과 출리심을 먼저 닦으라고 하는데 닦고 공성을 뒤에 닦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 꼭 출리심, 보리심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순서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분 두 분에 대한 설명처럼 그 각 중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기나 성향 때문에 먼저 지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성을 먼저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방편적인 부분을 먼저 수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제 차질적으로 무조건 방편에 대한 수행을 먼저 하고 이제 공성에 대한 수행을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론에서 관 12인형품에 이 질문을 하신 분한테 사실은 질문의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문법에 의해서 제1의제를 증명할 때 12연기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12연기법을 긍정하고 있습니까? 이해 된다 보세요. 근데 영화 중에 있다고 돼. 저와 가려 양자지 어떤 질문인가 다시 질문 요약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관 12연기품 근데 영화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품에서 제1의제를 증명할 때 12연기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12연기법을 긍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영화 중에 그 다시 신바지는 시에서 가르쳐 주고요. 나 진짜 말 이 말. 중간에 지휘한 적이 된다는 불안하냐고 하고 예,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께서 질문을 설명해 주시면 예,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 누가 했어요? 돌도가냐고 물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중론에 보게 되면 28장까지 27분이에요. 27분. 예, 17분에 바로 12연기 27분까지 보게 되면은 중론의 모든 그 다른 그 교수들은 그 설치 이후에 학파들의 그 관점들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부수고 특히나 이제 한 인용품에서도 보게 되면 사연을 다 부정하는 사연 연기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16품에 보게 되면 한 12년 잠깐만요. 연기를 부정한다고요? 사연에 대한 사연의 자체가 그 자연스럽고 아니 그러니까 사연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인과 원인과 그것의 결과에 대한 어떤 실체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에 대한 부정은 이해하겠지만 연기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연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연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생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연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26폼에 보게 되면 한 12인형품에 있어서 소승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연기에 공승의 의미를 드러내겠습니까라는 제1의제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 얘기를 질문을 드리게 되죠. 그때 이제 답변이 한 소승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설치 6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2연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다르게 물어드릴게요. 소승의 12연기 그렇다 치고 그럼 뭐 대승의 12연기는 다릅니까? 불안을 배워줘. 대승의 12연기는 다르죠. 저거 세부스 소구도 일단 대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각 대승에서 얘기하는 소승에서 얘기하는 각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쪽에 소승의 12연기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딱 저런 몸도 마시었어요. 저런 몸도 마시, 예. 몸도 마시. 저는 스탠드 여러 중에 시키지를 끼와서야 뒤도 무지 끼와 고서 등이 개인 도서 나오요. 예. 큰 스님께서 아마 한국말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하는데 큰 스님께서 그거 보고 바로 아까 거기 계신 분께서 예, 종문 처음에서 이 자생, 타생 그리고 동통생 원이 없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하고 그 네 가지 면에서 불생이라고 하고 또 밑에 27통에서 12연기법 무명 때문에 행 때문에 식이라고 또 인과학의 그 법칙 이 두 가지가 약간 모순되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전혀 아닌데요. 더 넓은 의미로 25장까지는 모두 다 이 질문은 내가 답변해야 된다니까. 공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6통은 예, 예, 무슨 말, 예. 그러니까 예, 25분까지 해도 앞에서는 다 부정하고 또 밑에서 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 나오다고 그 말이죠. 연기적으로 뭐 12연기. 아닙니다. 소담스님, 예. 제가 그 말씀을 두 개를 드렸잖아. 예. 습에 대해 이중보화로 보는 방법하고 예, 한문 전통의 천목서에 의해서 25품 보고 뒤에 26, 27품을 소승의 정확히 말하면 선문의 제1의제를 설명해보라고 바로 의도에 나와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거의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질문 답을 해. 그래서 본도 전화 지금 저거 지금 라이브 되니까 가서 거의 하고 쓰는 공성과 연기의 용어의 차이. 知道你东面的练练的眼睛的小伙啊，这个这个小伙啊，那他那个头你看不好的是。 알레 뒤치고 와. 네. 집대 하마고 저는 그만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 교수님하고 지금 질문하신 분의 어떤 그 긴 토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4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질문으로 이제 사회자의 권한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예, 잠깐만요. 큰 스님께서 아까 이 연기하고 공하다라고 예, 그 질문. 예, 표현만 다르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 나는 도둑 안 하다 몰래 가져가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몰래 가져갔다라는 그 벌써 자기가 도둑입니다라고 말하는 하고 마찬가지라고. 연기입니다라고 하면 공하다 이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예, 그래서 공성과 연기라는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신 그를 공성이라고 할 때 부정적 면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연기라고 할 때 긍정적 면에서 표현하는 거라고. 예. 둘 다 뜻이 똑같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아마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안과 경능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떠한 과정 혹은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하여야만 그런 인체의 생리현상이 그렇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경안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신장서 신장이 류쌤 이게 신장. 류쌤 신장 법약은 지금 염리 거기서 지금 그랬어요. 대양아지 저로서 오늘 강통 못 내게 아무도 고도를 간지시는 야매로 고도 가지고 몸, 심, 정안 얼마 정도 닦아야 그 점지 오르냐고 하면 여기 한국에 참선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경환의 경우에는
어쨌든 삼매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선정의 수행, 선을 닫는 수행 풍토가 강한 우리나라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큰 스님의 대답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말라 신라가 쓴 그 수습 차제론에서 보면 그 가행도의 가정 중에서 난정인 세제일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그 가행도의 4가지 단계, 그러면 그 점으로 쳐죠. 이 4가지 단계는 공성에 대해 얼마나 또렷하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이 가행도의 4가지 단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더 그게 저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안이, 정의, 인이, 폐지, 이주, 법이라는 그게 나왔는데 안이는 어떤 현상을 아니라 하고 인이는 어떤 현상을 인이라 하고 그 가정을 좀 4가지 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저는 그 점에서 제재 알린 다음이라도 찬양이라는 게 데리기를 했습니다. 그 가행도의 4가지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가행도에 도달하신 그 수행자가 자기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선생님께서 이거 말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전에 의지해서 배우는 바대로 말하면 공성을 이 전도에 도달할 때 우리가 자량도, 가행도, 전도, 수도, 무학도 이런 도의 5가지 단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행도부터 공성에 대한 이 지관 또는 사마타, 우파사나 동시에 갖추어 있는 그런 상태, 공익에 그 상태로 유지해가지고 우리가 공성에 대한 그 눈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이 있어요. 그 장애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공성을 더 뚜렷해지면서 나중에 정도에 도달할 때 공성을 눈으로 이런 현상 이런 거 보듯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것이다라고 정전에서 이렇게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문지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나오네요. 선생으로서 기초 논리학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그 정의라고 정의 개념 우리가 이거 논리 그 이치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그 개념 정리 또는 정의라고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고 첫 번째 정의를 내릴 때 정의라고 할 때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 2가지 조건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차라인 것 무상의 정의라고 해요. 무상하면 없을 무 항상 쌍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없다 이런 식으로 한국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무상의 정의를 내릴 때 차라인 것 이렇게 우리가 내려 기대돼서 차라인 것 먼저 이해함으로써 이거 차라인 것이기 때문에 무상이구나라고 무상은 그 다음 순서로 다음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래 이해하는 데 차지가 있다고. 정의는 2번째 정의는 8가지로 총족해야 된다고. 총족. 차라인 거라면 무조건 무상입니다. 무상이라면 무조건 차라인 거입니다. 그리고 차라인 거 아니면 무상이 아니다. 무상이 아니면 차라인 거 아니다. 차라인 거 있다면 무상이 있다. 무상이 있다면 차라인 거 있다. 없다. 차라인 거 없으면 무상이 없다. 무상이 없으면 차라인 거 없다라고 이 8가지 총족이라고 해요. 8가지 면에서 그렇게 2가지 조건을 갖춰야
이것이 이거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라도 그 뜻이 뭐냐 하는 그가 해당됩니다. 그 뜻이 뭐냐, 그의 정확한 뜻이 개념 뭐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 예, 정의를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리고 8가지 면에서 충족해야 되는 이 2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정의. 정의를 내래 상태에서 2가지 주체를 가져와 가지고 이 2가지는 예를 들면 사과하고 배 가져와 가지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과도 되고 배도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배의 관계는 모순을 하고 상반 같은 뜻 아니라고 이렇게 개화라고 이런 모순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2가지 갖추어 있는 상태에서 삼구, 사구, 동의라고 이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한국 사람이 다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는 삼구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사람일 때 한국 사람 아닌 구 하나, 사람과 한국 사람 둘 다 있는 거, 둘 다 아닌 거,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삼구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일단 한국 사람은 다 의사 아니에요. 의사 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의사인데 한국 사람 아닌 거 구, 한국 사람인데 의사 아닌 구, 둘 다인 거, 둘 다 아닌 거, 이거 4개이기 때문에 사구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래서 늘 이거 교육하면 한국이 이 정치적으로 제일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분하고 한국 대통령 무슨 차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할 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 있잖아요. 최고로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한국 대통령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바로 그거입니다. 그 차이 없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삼구, 사구, 모순, 동의 이런 4가지 주정에서 어떤 이렇게 주체라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국말로 이거 쉽게 설명하자면 뜻이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만약에 이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다면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입니다, 아닙니다, 그걸로 맞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왜 그럴 것입니까? 왜 아닙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를 이렇게 삼고 사고 모수 동의 이렇게 논리 그 이치 방식 통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꼭 불교적인 거를 용어 안 써도 학생들이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너는 이거 왜 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거 꽃이면 이것도 꽃입니까? 이거 왜 꽃이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때 과목들이 이런 불교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불교를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 불교에서 나오는 그 논리의 그 이치가 다른 어떤 공부에도 도움이 준다고. 더 공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상이라고 할 때 찰나인과하고 무상은 이 아까 2가지 조건 다 갖추어 있다고. 찰나인 것이 무상의 개념. 지금은 가리려고. 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권스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원숭이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는 그 존재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순. 개와 있어요. 어딘가. 예, 맞습니다. 우리 또 멤버님을 가르쳐요. 한국 사람하고 의사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사람. 삼구입니까? 사구입니까? 모순입니까? 동의입니까? 그 4가지 중에서 삼부. 삼구입니까? 예. 하고 코리아 미이마 멤버 마이마 멤버 이마 코리아 마이마 그러니까 이마 그러니까 마이마 사구 관계라고. 사구.
하보소와. 예, 잘 아시죠? 한국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는 사고. 네. 코리아 또 민일 처박하려고 그래. 한국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상조. 상구. 한국 사람하고 사람은 상구. 상고. 한국 사람하고 일사는 사구. 예. 예, 한국 사람이 내 사람 아닌 경우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구라고 해야 돼요. 넘버 쪽세로지 저쪽 가면 가버려서 싸우니 그래서 노래 그거 딱셀 그거 어렵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쉬운 거라고. 대신 예. 습관이 안 됐어요. 예. 어디서 예. 한국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는 상구, 한국 사람하고 의사의 관계는 사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 그 뱀부 치쇼도 코리아 선생님을 처박하려고. 한국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하고 한국 대통령의 무슨 차이 있어요? 관계요? 동의, 정치 인사기. 도치 가르쳐. 니가 이렇게 가르쳐. 둘 다 인사를 들러보세요. 고소야. 한국의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그 분하고 한국 대통령 둘 다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한국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입니다. 네. 한국의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분입니다. 둘 다인 거잖아요. 반대쓰지 한마디씩 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뭐 잡아 감성을 잡아가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출가자, 스님의 무슨 관계입니까? 상이가 상국. 무시 있어요. 근데 아무나도 무슨 있어요. 아무나도 무슨 있어요. 가라 무슨 가니 코리아 예, 상구라면 상구가 코리아 한국 사람인데 스님 아닌 거 있잖아요. 아이나 코리아 미 스님 다 한국 사람이요? 네. 스님 다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다 스님이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 다 스님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닌 스님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 거 스님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싸구잖아요. 상구하면 안 되지. 네, 싸구요. 상구 아니에요. 단적도 와. 예예예. 단적이네 조수에도 짱을 잡아가려고. 다시 묻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책상하고 우리가 늘 말하는 책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 책상. 네. 그리고 쇠라고 있잖아. 쇠. 쇠하고 책상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책상 모두 쇠입니까? 쇠 모두 책상입니까? 책상에 있는 쇠 있어요? 있죠. 쇠로 만드는 책상 있잖아. 그럼 책상도 아닌 쇠도 아닌 경우 있어요? 그러면 책상하고 쇠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무시 있어요. 나 코리아 미군 생일이 잘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그 논리의 그 첫 번째 단계요. 그러면 두 번째 한국 사람인데 스님인데 한국 사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그 티베트 스님을 갖고 있으면 스님인데 한국 사람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한국 사람이 정리는 무엇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 티베트 스님은 한국 사람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한국 사람을 하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요? 한국에서 태어나요. 코리아 깨부리사. 그 모국을 드리고 막 처박가려고 드리고. 아니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돼요. 세상 네, 한국의 다른 나라 코리아 민생이 좋아하는 코리아 민 깨게 주셨어요. 여기 보사님께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땅에 태어나야 된다고 해요. 맞아요? 한국 사람은 꼭 한국 땅에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 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방식으로 왜 연기입니까? 왜 공입니까? 라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왜 연기, 왜 공, 그 이유를 밝혀야 돼요. 이 정도 이유, 이 정도 갖춰야 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소나 심어 싸우래. 그러니까 공성을 이렇게 분석으로 이렇게 따지기에 공성에 대해 생각하면 이거로 넣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스님께서 이 한국의 여기 자비선사 이 명상의 인기가 너무 좋고 다들 명상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 명상 빛이라든지 뭐 어떤 한 이렇게 대상을 갖고 명상은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부처님이 상호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 관상하면 그 집중도 되고 복도 짓고 참 의미가 좋다고 그냥 아무 대상으로 삼아서 명상할 수는 있는데 뭘 부자라서 부주의 부처님이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이 상호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명상하면 복도 되고 집중도 되고 좋다고. 그리고 그 집중하는 과정에서 약간 몸, 마음 이 편안함, 그런 것들이 이 몸 편안함으로써 그 마음도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정지까지 오를 수 있다고.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호소원당 신춘 기념 후백 고송 게시 빨래 낙방 초청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큰 스님이 나가실 때 좀 다 모두